제가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정복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도 전성기 때는 주변에 많은 종족이라든가 또는 반개 종족일 수도 있고 반개 종족이 아닌 종족까지도 흡수하면서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때 그들은 정치 군사적으로 패배한 피정복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집단에 수능화시켜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상적으로 친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사상적으로 친화를 유도한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집단의 정체성 저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정당했는가, 그리고 선행국과 우리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는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가지고 그것을 알리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정체성, 개성성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갑자기 나타난 신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출자를 분명해야 되고요. 합법하다는 것을 가장해야 되고 정당성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은 구체적으로 선행질서를 계승했다. 예를 들면 후백제는 백제를 계승했다. 후고구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부여를 계승하거나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선행국가인 원조선을 계승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관념적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추상화시키고 신비화시켜서 하늘의 뜻이라든가 아니면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계승성, 합법성,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선행 질서를 계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흥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일이 바로 자기 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논리 장치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역사책을 편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도 삼국사기가 다시 쓰여지고요. 그리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고려사가 다시 쓰여지는 이유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자기 질서의 신흥 질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역사 왜곡 또는 역사 해석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니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선 개성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여 개성성이 있습니다. 먼저 부여 개성성을 살펴보면요. 부여라는 나라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사료에 근거했을 때는 북부여, 동부여, 그리고 홀본부여 또는 절본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여란 것이 있고 북쪽이나 동쪽이라는 것은 방위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여는 있어야 됩니다. 즉 원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부여에 해당하는 것은 기록이 없고요. 다만 홀본부여가 있습니다. 보통 중국 사례와 삼국 사기는 졸본부여로 되어 있는데요. 광개토장 비문을 보면 홀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홀본이란 말 자체는 바로 홀의 근본, 즉 수라는 의미가 되고 원형이라는 뜻이 되니까 어쩌면은 홀본의 위치가 어디인가는 막론하고라도 적어도 명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홀본부여고, 그리고 방위에 따라서 북부여, 동부여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의 위치도 사실은 딱 자꾸 변하거든요. 그리고 부여를 계승한 나라들은 홀본부여니까 당연히 고구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제입니다. 백제는 출발부터 부여 계승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시조신앙을 모시는데 그것을 동명제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국호의 사용도 사비성으로 갔을 때는 남부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부여는 북부여, 동부여, 원부여는 홀본부여, 그리고 또 동부여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백제도 남부여. 그러니까 이 부여 개성성은 우리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 관한 것은 이를테면 소고구려라든가 후고구려 등등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궁예에 의해서 후고구려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왕건이 채택한 국호는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지속이 됐고 현대사에서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택했는데요. 그래서 절충안으로서 고려라는 용어를 택하자는 제안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조선 계승성, 고구려 계승성 이 양대 지맥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해 또한 역시 선행국가, 선행질서를 계승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이기는 것이죠.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고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주도가 돼서 세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들은 고구려를 표방할 수 있었고, 저는 다른 학자들과 달리 초기에는 발해 국호는 고구려라고 봅니다. 그 당시 때 고구려는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장수상 때부터 고려란 명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당시 발해는 처음에는 고려란 명칭으로 불렸고, 그리고 진국 두 가지 진자가 있죠. 다시 나중에 발해란 국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발해란 국호를 어떻게 갖게 됐는가? 여기는 다소 언짢은 부분도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구려 개성성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은 속일본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일본기에는 일본 자체 기록도 있지만 당시 발해 임금이 보낸 국서의 내용이 속일본기 등에 실려있기 때문에 그 국서를 통해서 보면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멸망한 다음에도 약 200년 동안 복국운동을 펼쳤으니까 비록 고구려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도 후 발해국을 비롯해서 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복국운동을 지속했다는 것은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계승성 그리고 개통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려도 조선 계승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국 우리가 기록한 것이죠. 삼국유사, 이른이 쓴 삼국유사의 앞부분에 보면은 고조선 그리고 가로치고 왕검조선 있죠.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우리가 조선의 실체를 어느 정도 규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고구려가 조선 계승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 좀 몇 가지 드러나는데요. 살펴볼 겁니다. 당연히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이승우의 취향운기라든가, 그리고 더더욱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의 동명편에는 말 그대로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정말 박진감 넘치는 신화체 형식을 빌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세계관도 알 수 있고 철학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민속을 비롯한 문화현상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은 정말 제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대단한 명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또한 역시 단군과 기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관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계승의식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조선의 국호를 택하는데요. 이 부분에 가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은 분명히 과거에는 조선을 계승한 건데요. 그때 조선이 이를테면 우리가 통칭이 얘기하는 단군조선인가, 아니면은 기자조선인가, 아니면 유만조선인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그 당시 이것을 주도했던 정도전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바로 기자의 조선을 계승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자조선에 관해서는 우리 역사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부류와 그렇지 않다는 부류가 이미 조선시대 때도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지금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일단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들은 기자조선을 염두에 두었고요. 그래서 1897년도죠. 대한제국이 성립될 때 국호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갑론을박이 조정은 물론 제야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데 그 전날 어전회에서 나온 말은 바로 그겁니다. 정도전의 말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죠. 우리가 택한 조선의 의미는 바로 기자의 조선이었었다. 그러니까 자주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한국이라는 용어를 택하자. 이래서 대한제국이라는 용어를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모든 독립군들도 대한독립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도 국호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했고, 그리고 해방 독립된 이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계승성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현재 남북은 국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고구려를 포함한 부여, 그리고 그 선의 국가인 원조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1940년대 김육불이라는 사람이 동북통사를 쓰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흔히 말하는 만주제의 역사, 그리고 발해 역사에서 굉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고구려 일족은 본래 부유에서 나왔는데 우리 중화민족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재 고구려족은 중국 고대 한 민족이고 고구려국은 중국 고대 한 지방 정권이다. 이런 논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전의 조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의 이런 목적을 우리가 분쇄시키기 위해서라도 고구려 이전에 있었던 원조선과의 계승성 문제, 정통성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나 그렇듯이 역사의 왜곡은 주변 국가들, 경쟁 국가들, 우리 아의 상대적인 비하들에 의해서 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것을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조선시대 때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적 역사 방법론을 도입한 이에도 역사를 해석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민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근대 역사의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로 일본의 식민지와 같거든요. 당연히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식민사관, 그리고 그 식민사관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근대 역사학자들로서는 보다 강력하게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강한 역사의식을 갖고요, 마치 독립전쟁을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역사를 해석했다면 달라졌겠죠. 예를 들게 되면 단재 신치호 선생, 배감 박원신 선생, 산원 정덕빈 선생, 무원 김교원 선생, 그 밖에도 민세 안정 이런 양반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는 또는 독립전쟁을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역사를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역사에서 해결될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개통성, 정통성 이런 것에 관해서 비교적 관심을 덜 갖고 있었고 이런 형태는 지금까지도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립박물관에서도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고 누구나 꼭 다녀가는 곳이 국립박물관인데요. 국립박물관에 딱 들어가면서 딱 보이는 바로 우리 민족 역사의 연표에도 고조선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10여 년에서 15년 정도, 그것도 역사학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시민이라든가 제에서 부단히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고대사 역사 체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요, 연배가 많은 분들, 저처럼 60대 또는 70대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보여주고 보내고 그러면은 내가 굳이 애국할 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굳이 이런 걸 보거나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실제로 듣고 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집단의 정체성 자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말로는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적인 자유의지는 부족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직은 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가능하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고구려의 원조선 계승성 연구의 1,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